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픽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픽 중급 쓰기 54번 84회 예상 문제로 논리적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네, 글쓰기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로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네,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글쓰기는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논리적인 글쓰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문제를 본다면 글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필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여러분, 수단은 뭐예요? 내가 쓰는 어떤 도구인 거죠.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말로써 전달하기도 하고 글로써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글이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또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달은 뭐예요?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다른 말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논리적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되는 게 논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논리적 글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문제를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문을 읽었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세 가지고 위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작성할 때는요. 자, 볼게요.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세 개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개 단락으로 나눠 쓰면 되고, 그리고 각 단락의 중심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문어체, 우리가 이거 는다 배웠죠? 예요, 에요 이런 거 아니고요. 는다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남을 설득하려면 내가 어떤 합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일반 대화예요. 내가 왕이니까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얼른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내가 왕이고 나는 잘못이 없어요. 얼른 해줘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일까요? 왕은 잘못이 없는 걸까요? 왕이니까 말한 대로 얼른 다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해 안 가죠. 그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남을 설득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말을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자, 이제 그러면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일주일 전에 돈을 지불했는데 아직 배송 전이에요. 배송 전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거죠. 주문을 했는데 아직 이 물건이 지금 배송을 안 했어요. 배송 안 했으니까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좀 안 좋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글을 잘 쓰려면 하루 1시간 이상을 글 쓰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글 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글을 잘 쓰려고 하는데 1시간 이상을 글 쓰는데 투자를 하면 글을 잘 써져요? 그쵸? 자, 글쓰기가 어려운 거랑 그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글을 써야 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얘는 논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문장은 글을 잘 쓰려면 하루 1시간 이상을 글 쓰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네, 투자라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돈이나 시간을
쓰는 거죠. 그죠? 글쓰기에 몰두한지, 글쓰기에 몰두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글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한 지 1시간째부터 뇌에, 사람의 머리에 각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를 각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유로 하면 뇌에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매일 글을 씀으로써 감각, 그러니까 내가 글 쓰는 그 감각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죠.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거는 결국 주장에 대한 내가 확신한 근거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왜 중요한가?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이유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죠? 신뢰성은 뭐예요? 남들이 나를 믿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유,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거나 그런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한다. 확실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제안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중요한 거죠. 주로 어떨 때 중요할까요? 공적인 이메일, 그렇죠?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걸 잘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었던 거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자, 매일 글을 씀으로써 우리가 감각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거죠.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글 쓰는데 시간을 보냈고 1년 뒤에는 어떤 글을 쓰라도 큰 고민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느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1시간 이상 글 썼고 내가 1년 뒤에는 내가 진짜 어떤 글, 논리적인 글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다른 글을 쓰더라도 큰 고민, 막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다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없을 정도로 실력이 상승한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일어나자마자 또는 퇴근 후 1시간 이상을 글 쓰는 데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1년 뒤에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근거나 이유와 또 자신의 경험으로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은 꼭 1시간 이상 글 쓰는 연습을 하시라고. 질문은 넘어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했어요. 논리적인 글쓰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저도 그랬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왜? 왜 어렵게 느낄까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뭘 주장하고 있는 거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장에, 그게 왜 그럴까? 내 주장에 적절한 근거와 예시를 든 적이 없어요. 난 이걸 주장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예시가 없는 거죠. 내 논리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당연히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네, 독서도 꾸준히 하듯이 글쓰기도 우리가 습관을 길러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꾸준히 써야 해요. 그리고 나의 주장에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나 예시를 찾아야겠죠. 내가 이게 옳다고 주장했으면 그게 왜 옳은지 어떤 근거나 예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추천하는 글을 써보는 거죠. 네, 아까처럼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저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더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계속 써보는 거죠. 결국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했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작성을 할 거예요. 서론 부분 들어갑니다. 자, 논리적인 글쓰기는 왜 중요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주로 대화나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한다 라고 전 시작을 했어요. 의사소통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공적인 이메일 쓰기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점, 포인트를 집어요. 여기서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죠? 나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죠?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한다. 전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제안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 전 여기서 지금 서론을 좀 더 덧붙였는데 여러분 3, 4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쓰셔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었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글쓰기를 어렵게 느낀다. 자, 여기에 왜? 그 이유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 주장에 적절한 근거와 예시를 들 수가 없다. 든 적이 없다. 혹은 들 수가 없다. 비슷한 표현이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내 논리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한 게 익숙하지 않아서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첫째, 평소 글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고 예시를 좀 더 들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꾸준히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점점점 글 쓰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10분이 그죠? 10분에서 20분이 되고 20분에서 30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나의 주장에 뒷받침이 될 만한 거. 내가 이거를 옳다고 주장했으면 여기에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런 걸 뒷받침이라고 해요.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나 예시를 찾아보자. 근거 뭐예요? 이유나 예시를 찾아보자. 나의 주장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논점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렇죠? 내 주장은 이렇고 이거에 근거가 있으면 얘가 좀 더 탄탄하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셋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와 같은 방법, 첫째와 둘째 같은 방법을 대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추천하는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자. 이것도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주장이 명료하기 때문에, 명료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비슷한 단어죠. 명확하다, 명료하다. 제가 명확하다를 중복으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명확하다, 명료하다를 바꿨습니다. 명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납득하기가 수월하고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므로 글쓰기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자, 다른 사람이 납득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실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기가 수월하다는 건 뭐예요? 수월하다는 거는 결국 쉽다는 거죠. 수월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자 이러하듯이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마지막 정리를 하죠. 내가 남을 설득하는 목표를 이루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므로 글쓰기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고지를 옮겨보면 띄어쓰기 포함해서 대략 682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항상 여기 볼 때 첫 칸 띄우시고, 그리고 여기 온점 옆에는 이렇게 바로 뒷칸에 쓰시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안아서다 하고서 여기 온점 나오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붙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자, 그리고 여기 물음표 있죠? 물음표 뒤에 항상 이렇게 띄워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쉼표에 지금 띄어쓰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옮기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났는데 네, 여기는 띄어쓰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원고지 한 칸에 한 자씩, 그리고 첫 줄, 첫 칸과 문단이 바뀔 때는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쓴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 예시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끝나고 문단이 바뀌었을 때는 만약에 논리적인 거를 다음 줄에 쓰려면 한 칸 띄우고 논리적인이라고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그죠? 2자씩 쓰는 거죠. 이렇게 10분 쓰는 거고, 네, 물음표 느낌표 다음에는 한 칸 비우는 거고, 네, 온점, 반점, 쌍점 뒤에는 칸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네, 마찬가지 여기 칸을 비우지 않아도 되고, 네, 문장 부호를 찍을 칸이 없을 때는 문장 부호를 끝칸에 글자와 함께 넣는다. 이 경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논리적인 글쓰기. 토픽 시험에서 좀 재밌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시험 전에 꼭 써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